모든 만족은 본질상 부정적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란 사실 고통이 잠시 사라진 상태일 뿐이라는 겁니다. 배고픔이 사라지면 만족합니다. 외로움이 사라지면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를 채우려 합니다. 더 이루고, 더 가지고, 더 나아지려 합니다. 하지만 채워도 또 허전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룬 것도 별로 없고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삶의 지혜는 불필요한 것을 포기하는 데 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뭔가를 이뤄야 한다는 강박,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옵니다. 불완전한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왜 괜찮은지 함께 생각해 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요즘 뭐해? 잘 지내고 있어? 그 말에 괜히 웃음만 나옵니다. 이룬 것도 별로 없고 말할 것도 없으니까요. 그냥 그냥 그렇지 뭐 하고 넘기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다만 덜 불행할 수 있을 뿐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냉정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란 사실 고통이 잠시 사라진 상태일 뿐이었습니다. 배고픔이 사라지면 만족합니다. 외로움이 사라지면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곧 다시 새로운 욕망이 찾아옵니다. 친구는 승진했다 합니다. 몇 년 만에 임원이 됐다더군요. 누구는 집을 샀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강남은 아니어도 괜찮은 곳에 아파트를 장만했답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어도 안정적인 곳이라며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돌아봅니다. 나는 뭘 한 거지? 왜 나만 제자리인 것 같지? 매년 똑같은 일상의 반복입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들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 하다가 다시 월요일이 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과 나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잘 나가는 친구를 보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SNS를 열면 더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다녀왔고, 누군가는 맛집에서 식사를 즐깁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 뿐입니다. 그 속에서 내 삶은 초라해 보입니다. 내 안에 허무가 밀려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한 걸까? 나는 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까?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봅니다. 그 비교의 순간 내가 정말 원해서 한 비교였을까요? 아니면 타인의 기준에 끌려간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남들의 결과만 보고 내 안의 과정을 깎아내립니다. 그 사람의 멋진 사진 뒤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눈물이 있었는지는 전혀 모르면서 말이죠. 비교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남의 결과만 보고 내 과정을 무시했습니다. 성취가 없었다고 해서 그 해가 의미 없던 건 아닙니다. 내가 살아낸 하루하루가 이미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걸까요? 완전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 흠없이 살아야 존중받는다. 그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착각입니다. 사람은 완벽해서 감동을 주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함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더 진짜이고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왕복한다. 뭔가를 이루려 애쓸 때는 고통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은 힘듭니다.
이루고 나면 잠시 기쁩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권태가 찾아옵니다. 이제 뭐 하지? 다음은 뭘 해야 하지? 그리고 우리는 다시 뭔가를 찾아 나섭니다. 끝없는 왕복입니다. 이 왕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듭니다. 예전엔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 표현도 잘했습니다.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꿈도 많았고 계획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참게 됩니다. 말해봐야 별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중년을 넘기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예전엔 기댈 곳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계셨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힘들 때 전화 한 통이면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당신은 강하니까 괜찮잖아 하는 시선을 받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너무 잘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슬픔도 분노도 꾹 눌러 담게 됩니다. 심지어 외로움마저도 습관처럼 살아갑니다. 가끔 이런 날들이 있지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왠지 모르게 서러워지는 날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무겁습니다. 괜히 눈물이 맺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도 있습니다. 창밖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다들 바쁘게 어딘가로 향합니다. 나만 여기 멈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어도 어딘가 마음 한편이 텅 빈 느낌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습니다. TV 소리가 들립니다. 가족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봅니다. 대화는 별로 없습니다. 나는 다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에선 누가 날 좀 안아줬으면 합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도와달라는 말 대신 괜찮아 한마디로 다 정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누구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도 가장 가벼운 척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무기력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슬픔들을 꾹꾹 눌러 담으며 삶이라는 이름의 산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이 보기엔 평범한 하루지만 그 하루 안에 수많은 포기와 결심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눈물도 있었지요. 어른이 된다는 건 더는 울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젠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자리에서 조용히 견디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조용히 견디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깊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깊이를 아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다. 세상은 화려한 성공을 찬양합니다. 무언가를 이룬 사람, 눈에 띄는 성과를 낸 사람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조용히 고통을 견디며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열심히 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시간에 상사는 다른 사람의 이름만 부릅니다. 내 노력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히려 억울한 오해를 뒤집어 쓰는 날도 있습니다. 분명 내 잘못이 아닌데 책임을 떠넘깁니다. 해명하려 하면 오히려 변명처럼 들립니다. 그냥 입을 다물게 됩니다. 말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가만히 있는데도 괜히 비난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랜 친구가 내 의견을 무시합니다. 너는 몰라 한마디로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내 말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입술을 꾹 다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갑니다. 나이 들수록 아무 말 없이 견디는 게 인생의 한 방식이 되니까요. 그냥 참자. 괜히 말 꺼냈다가 더 꼬이니까. 그래. 나만 잠잠하게 넘기면 괜찮아지겠지. 이 나이에 싸우고 다닐 수도 없고 참는 게 어른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계속 넘기는 일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내 안에 나조차 외면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는 왜 늘 참고만 살지? 언제쯤 내 마음도 좀 알아줄까? 은근한 분노가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분노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으로 향합니다. 나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한 걸까? 왜 나는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걸까? 성실하게 산다는 건 무조건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버리는 인내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단단함이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끝까지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는 일에 억지로 고개 숙이지 마세요. 당신의 수고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당신이 여전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한 날에도 하루를 온전히 감당해냈다면 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 자신은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진 것 같지? 문득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그 빛나는 눈은 없습니다. 피곤한 얼굴입니다. 한때는 의욕으로 가득 찼던 내가 어느새 기운도 없고 눈치부터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조심스러워집니다. 혹시 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봐 먼저 걱정합니다.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지만 나이 들면 고통을 피하는 것이 전부다. 냉정한 말처럼 들립니다. 마치 인생을 포기한 사람의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사랑도 원했고, 성공도 원했고, 인정도 원했습니다. 하나하나 손에 쥐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손에 쥘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손을 펴야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그게 바로 나이 든다는 것입니다.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정제되는 것입니다. 예전엔 상처 하나에도 쉽게 울었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어기면 서운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마음 아프면 사람에게 기대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혼자 삭힙니다. 전화를 걸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아니, 있어도 걸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보이는 일이 더는 쉬운 나이가 아니니까요. 누구도 물어주지 않습니다. 너 괜찮아? 마음은 어때? 이런 말 한마디, 이제는 바랄 수도 없는 시기가 됐습니다. 다들 자기 일로 바쁩니다. 나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더 말을 꺼내기 어렵습니다. 그냥 다들 쟤는 잘 살아가나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속은 더 많이 망가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걸 보이지 않게 감추는데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걸 겪었습니다. 무너진 관계가 있었습니다.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이 떠났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도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참고 버틴 수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조금씩 부서졌습니다.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사람에게서도 세상에게서도 벽을 쌓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쉽게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쉽게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한 조각씩 부서지며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배웁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해도 내가 다칠 수 있다는 걸 배웁니다. 그 사실들을 알게 된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도 줄었습니다.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웃음도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삶이 나를 망가뜨린 게 아니라 삶이 나를 깎아낸 것입니다. 무뎌지고 쓸려나간 그 자리엔 예전에는 없던 깊이와 단단함이 남습니다.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예전의 내가 아닌 것 같아도 그건 당신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없이 하루를 넘긴 당신은 사실은 누구보다 많은 걸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끔은요. 한 잔의 따뜻한 차, 창밖의 햇살 하나에도 마음이 스르륵 풀리는 순간이 찾아오곤 하죠. 그렇게 아주 작은 위로들이 당신을 오늘까지 데려다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걸 알아줄까요? 살아보니 사람이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는 똑똑해서도 멋져서도 아니더군요. 학벌이 좋아서도 돈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진심으로 바라봐준 그 사람. 나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의 지혜는 불필요한 것을 포기하는 데 있다. 세상은 자꾸 완벽을 요구합니다. 실수하지 말고 빈틈 보이지 말고 모든 걸 갖춘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더 완벽해져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진짜 나를 잃어갑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부족해 보일까봐 조금씩 나를 감추게 되는 거죠. 더 좋게 보이려 애씁니다.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 애씁니다.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이려 애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라고. 남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 완벽해 보이려는 욕심, 인정받으려는 강박.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온다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서요. 겉은 그럴듯해도 속에 진심이 없으면 다 느껴집니다. 말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해도 눈빛 하나, 표정 하나에 담긴 진심은 금방 드러납니다. 가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들통이 납니다. 반대로 부족해 보여도 진심이 있으면 사람들은 느낍니다. 말을 조금 더듬어도 표현이 서툴러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 안에 진심이 있으면 사람들은 압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구나 하고 느낍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에게 끌리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부족해도 좋습니다. 말을 조금 더듬어도 괜찮고 뭔가 어설퍼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 안에 진심이 있다면 그건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디서든 완벽해 보이는 동료보다 늘 어수선하지만 늘 나 먼저 챙겨주는 친구가 더 고맙고 더 오래 기억나지 않던가요? 회의 시간에 멋진 발표를 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더 소중하지 않던가요? 아이에게 무언가를 다 해주진 못해도 눈을 마주치고 따뜻하게 밥 한 끼 해주는 부모의 손길. 그게 결국 기억에 남는 사랑의 모양입니다. 비싼 선물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오래 남습니다. 화려한 이벤트보다 평범한 일상 속의 작은 배려가 더 깊이 새겨집니다. 진정성은 꾸며서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살아온 방식, 그리고 하루를 대하는 태도에서 스며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느냐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느냐입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내 마음을 속이지 마세요. 보이는 것에만 잘하려 하지 말고 닿는 것에 잘하려 해보세요. 결국 사람은 결과로 감동받는 게 아니라 태도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닿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요. 가끔 누군가는 묻습니다. 뭐 이뤄낸 거 있어? 그럴 땐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큰 건 없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진심으로 살아냈어. 쇼펜하우어는 냉정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생이 고통이라고 행복은 환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듣기에 너무 서늘한 말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야 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룬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올해도 정말 애쓴 당신. 비록 눈에 띄는 성과는 없더라도 그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을 충분히 빛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오늘 하루를 있는 힘껏 살아낸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정성만 잃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이고 큰 사람입니다. 올해도 어설펐고 실수했고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낸 당신, 그 삶이야말로 이 겨울을 가장 따뜻하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완전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쇼펜하우어와 함께 걸었던 이 시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이룬 것이 없어도 충분하다는 것, 그 냉정한 철학자가 전하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